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편한 콘텐츠를 하나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제가 봤던 책과 영화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뭐 나는 이렇게 많이 읽었다라고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혹시 제가 봤던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봤던 것이 있으면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 책도 있었구나라고 괜찮겠다 싶으면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먼저 본 책은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걸로 압니다. 지난번에 이 책을 가지고서 독서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독서 모임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어봤습니다. 가상의 푸블리우스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극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재미있는 책입니다. 두께도 얇고요. 하지만 내용은 충분히 곱씹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책은 마이클 샌데리슨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요새 공정이란 단어가 화두가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공정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 정말로 공정한 건가라는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시를 갈 때 성적 순으로 가는 건 공정한 걸까요?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샌델에 의하면 그게 과연 공정한가 우리는 되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성적이 더 좋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건 그 부모가 가진 경제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해도 되는 거거든요. 성적이 온전히 공정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 것은 영화였는데요.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 설경구 배우와 변요한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정약전 선생에 관한 이야기죠. 뭔가 대단한 정치적인 격변이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기보다는 섬으로 귀양 온 한 선비와 그를 만나서 점차 변해가는 한 어부 청년의 이야기. 매우 소소하고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뭔가 깊이 느껴지는 게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C.S. 루이스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C.S. 루이스와 관련된 책들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홍성사에서 새로 나온 책이죠. 현안이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여러 가지의 칼럼들이 담겨 있는데요. 루이스가 여러 잡지나 신문에 기고했던 내용을 모아놨습니다. 사실 요새 이제 거의 다 C.S. 루이스가 하나의 책으로 썼던 것들은 번역되어 나와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식의 모음집이나 아니면 편지를 번역한 것 정도인데요. 개인적으로 루이스 애호가로서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 당대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루이스는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물론 당연히 루이스의 깊이는 그대로 느껴지면서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도 이렇게 잘 풀어낼 수 있구나. 루이스는 역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 것은 일본 영화인데요.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라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리뷰를 쓰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 돼서 드라마로도 케이블 방송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약간 손발이 좀 오그라드는 면이 좀 있었는데요. 여주인공으로 나온 배우가 오디션을 거쳐서 처음으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근데 꽤 괜찮은 가창력을 보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영화 보고 나서 그 여주인공이 불렀던 노래를 몇 개 찾아 들어봤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C.S. 루이스가 썼던 아주 대표적인 소설인 나니아 연대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몇몇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걸 가지고 국어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드신 책이더라고요. 몇 개 이제 시리즈별로 나뉘었는데 그러니까 총 7개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책도 7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재밌네. 나니아 연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국어 교육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재밌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것은 초록지붕집의 마닐라라는 책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게 된 소설이 빨간머리의 앤인데요. 그 캐릭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빨간머리 앤이 그 초록지붕집에 오기 한참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릴라. 앤은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불렀던 바로 그 여자죠. 그 마릴라가 젊은 시절은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상상을 가지고 맞섰던 그런 소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재밌게 봤던 책 가운데 하나죠. 그 다음에는 영화 승리호를 봤습니다. 나온 지 좀 됐는데요. 뭐 이게 넷플릭스로만 볼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같은 이름의 웹툰도 보고 있는데요. 웹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편집됐더라고요. 개인적인 평은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의 SF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정도였습니다. 뭔가 대단한 감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느껴지지는 않았던 조금은 아쉬웠던 작품이죠. 다음으로 봤던 것은 완전한 풍요라는 책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물질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책입니다. 흔히들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요. 기독교는 이 물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여전히 이 영육 이원론 같은 것에 빠져서 물질은 악하다, 물질은 쓸모없다, 관심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죠. 이 책은 그런 오해를 깨뜨리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실제 그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브루그만의 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요. 한번 좀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봤던 책은 움베르토 에코가 쓴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이란 책입니다. 이거 이제 에코가 생전에 신문에 기고했던 칼럼들을 모은 책인데요. 뭐 에코 특유의 그 분위기가 많이 묻어 나옵니다. 약간은 냉소적이고 또 우스꽝스럽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는 뭐 그런 책이죠. 여러 개의 칼럼들이라서 모든 칼럼의 수준이 동일한 건 아닌데 몇몇 칼럼들은 꽤 기억해 둘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변해버리고 정신없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백인의 취약성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미국을 중심으로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주의에 관한 책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체성 정치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쓴 겁니다. 모든 백인은 인종주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인종주의를 인정하고 반성해라.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의 논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 리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아무래도 고양이라는 책입니다. 이 고양이 또 제가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이 책은 한 젊은 기자가 길에서 만난 길냥이, 나무를 입양해서 집에서 함께 수년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차분히 에세이로 엮은 겁니다. 뭐 간단히 읽을 수 있고요.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이 많이 되실 만한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그림책입니다. 동물들의 장례식이라는 책인데요. 뭐 그림책까지 보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딱딱하고 머리 아픈 책들만 보다 보면 이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그림책, 시원시원한 책들을 좀 보면 정신도 조금 리프레시 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동물들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동물들이 어떻게 그 장례를 치르는가, 자신의 동료들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관련된 묘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네, 사실 작가는 그러면서 인간의 죽음,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멀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영화입니다. 49일의 레시피라는 일본 영화인데요. 이번 달에 일본 영화 두 편이나 봤네요. 이 영화는 이번 달에 본 네 편의 영화 중에 추천할 만한 영화입니다. 일본 특유의 감성이 담겨 있어요. 어, 한 여성이 죽었습니다. 아내였고 엄마였죠. 근데 죽은 다음에 남겨진 남편과 또 딸을 위해서
49일째 되는 날에 잔치를 열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죠. 처음엔 시큰둥했는데 결국 그 딸과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남긴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아내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그의 죽음을 잘 맞게 된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이어 가지고 살짝 눈물 찔끔 흘렸던 작품인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온 지는 조금 오래돼서요. 저는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본 영화입니다. 이렇게 이번 달에는 10권의 책과 4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그림책이나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어 가지고 책 읽은 권수는 조금 많아졌는데요. 괜찮게 나름 한 달을 보냈던 것 같네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읽어보신 책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또 흥미로운 작품을 들으셨다면 한번 직접 읽어보시거나 또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